네, 안녕하세요. 활짝건축 아카데미의 김축사입니다. 오늘은 소방관 진입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제천 스포츠센터라는 건물에서 큰 화재가 일어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요. 이때 문제로 거론된 것 중에 하나가 구조활동을 위해 소방관이 건물에 진입해야 하는데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복잡한 이 주차 공간들, 그리고 진입하기 어려운 창, 그리고 피난을 위한 장소에 무단으로 적치되어 있던 물건들로 인해서 전원 생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2019년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라 라는 법이 신설되었는데 관련 법규로는 건축법,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그리고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서 소방관 진입창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냐라는 기준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쉽게 우리가 2층 이상의 건물이면 모두 설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2층 이상 11층 이하 층이니까 그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건물이 2층 이상이다라고 생각되면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면 여기 보면은 기준을 모두 충족이라고 써 있습니다. 모두 충족. 그러니까 하나라도 맞지 않다면 이걸 소방관 진입창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건데, 하나씩 보면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한 개소 이상 설치해라 라는 것이고, 소방관 진입창의 수평거리,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벽면이 있으면 벽면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했는데 이 중심에서 이 벽면 끝까지의 거리가 40m 이상이라고 하면 하나씩 더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40m 이내마다. 그런 법이고,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땅이 있으면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에 소방관 진입창이 이렇게 설치되거나, 또는 여기가 만약 공터라고 한다면 이 공터의 면에서 창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반 대지, 다른 소방관이 진입할 수 없는 이런 건물이 있는 데에는 창을 설치해봤자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고, 창문의 가운데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그러니까 삼각형인데 지름이 20cm 이상이어야 되고 붉은색으로 설치하고 빛으로부터 반사될 수 있는 재질로 하라는 거고요.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 지점을 지름 3cm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만약에 이 창이 있으면 창 어느 한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원형으로 타격해라 라고 해서 타격 지점을 표시하라는 거고, 창문의 크기는 폭 90cm, 이 폭이 90cm고 높이가 1.2m 이상이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그러니까 바닥면은 마감이에요. 마감 높이. 마감 높이로부터 80cm 이내로 해야 사람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니까, 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높으면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80cm 이내로 하라는 거고요. 유리에 대한 재질입니다. 유리가 플로트판 유리 6mm 이하, 강화유리일 때는 5mm 이하인데 이것들의 조합이 합쳐서 24mm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더 자세히 보시면, 근데 이제 설치 시에 이제 주요 문제 사항들이 있어요. 진입창에 대한 위치가 아까 말한 대로 도로에 면해야 되고 또는 공터에 면해야 되는데, 간혹 이 디자인이나 계획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막다른 도로, 이렇게 우리 대지가 있는데 막다른 도로에 있는 건물일 경우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기가 애매하다는 거고, 또는 형태가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형태에 있어서
적용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 소방관 진입창 높이에 대한 문제인데 바닥에서 80cm 이내로 해야 이렇게 여기를 뭐 깨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난간. 외부로부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이 1.2m 이다 보니까 이 법과 이 법이 맞지가 않다라는 거죠. 사람이 진입하는 것과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에 이 교체하는 법이 맞지 않아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라고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혹 설치를 하게 되면 2층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층에 설치 안 하고 2층에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소방관 진입창이라고 할 경우에는 발코니를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낮게 해서 난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소방관이 와서 여기를 깨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난간은 여기다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딱 와가지고 진입을 할 수 있게끔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맞지가 않다라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창의 기준을 어디로 보냐인데 90cm를 유리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프레임에 대한 두께가 어디는 40mm고 어디는 60mm고 막 이러다 보면은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90cm였다가 프레임 때문에 좁아져 가지고 사람이 진입할 수 없는 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90cm라는 기준, 120cm라는 기준이 이 유리에 대한 유효 길이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방관 진입창 유리에 대한 거는 24mm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6mm의 유리, 12mm의 공기층, 6mm의 유리로 돼서 24mm 이내로 해야 이 유리가 깨진다는 거죠. 근데 시스템 창호를 보면 대부분 3중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39mm 막 이런 창들이 있어요. 그럼 이 창들은 다 적용이 안 돼서 소방관 진입창만 또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좀 취지가 안 맞다라는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초에 보도한 자료를 보면은 2023년 6월경에 법을 조금 개정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을 좀 해결하겠다라는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중유리로 되어 있는 24mm 해야 돼서 3중유리는 사용이 불가능한데, 개선해가지고 3중유리도 허용할 수 있게끔, 일부 허용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거고, 소방관 진입창과 발코니 난간의 높이가 서로 안 맞다 보니까 난간의 높이 기준으로 일치시키겠다라는 이 개선에 대한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80cm였던 거를 뭐 120cm로 바꾸는가 통일을 시키겠다라는 거니까, 이런 개선 사항에 대해서 알고, 이게 시행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개정은 23년 6월이지만 시행을 바로 할지 뭐 조금 기간을 두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다음 달이죠. 2023년 6월에 개정된 기준을 내놓겠다라고 말했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하나가 더 있는데, 예를 들면 현재 이중창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이중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입하기 위해서 2번 유리를 깨야 되니까 일단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지자체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23mm로 된 이중창, 어떻게 보면 합쳐보면은 48mm가 되는 건데, 이중창이니까 깨고 또 드립하면 되지 않냐,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인정을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가끔
그걸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중창은 일반적으로 좀 안 될 것 같다. 아까 저희가 생각한 대로 취지가 소방관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창이어야 되는데 깼는데 창이 또 나타나. 그러면 진입에 대해서 방해가 되니까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지자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준에 좀 명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기준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그걸 명시하지 않았다 보니까 해석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택을 설치하게 되면, 주택을 계획하게 되면 1층 주택이면 상관없습니다. 1층 주택, 1층으로만 이루어진. 근데 2층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아까 봤던 이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그런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되니까 꼭 이해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꼭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뭐 여기 이제 수평거리 40m 이상은 저희 단독주택이 40m 이상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용하기는 어려우니까 2층 이상에 하나 정도는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 한 개 정도는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